이제 막 결혼한 젊은 직장 커플이 있었다. 이들은 사내 연애를 하다 결혼하여 여전히 같은 직장을 다니고 있었다. 그런데 결혼 직후에 남자가 교통편도 없는 외딴 섬의 지점으로 급한 전근을 가게 되었다. 아내는 회사를 그만둘 수가 없어 이들은 어쩔 수 없이 몇 달 동안이나 별거 아닌 별거를 하였다. 그동안 젊은 신부는 그야말로 생과부나 다름없었다. 얼마 후 다행히 신랑은 다시 본사로 복귀하였다. 사무실에서 오랜만에 함께 일하게 된 부부는 아무도 안 보는 장소에 숨어 재회를 기뻐하고 있었다. 그때 우연히 이 부부의 대화를 엿듣게 된 같은 부서의 조 부장. 자기야, 너무 보고 싶었어. 나도 자기야. 섬에서 너무 외로웠어. 그런데 자기야, 나 어떡해? 왜? 어디 아픈 데라도 있어? 신부는 신랑의 귀에 대고 조용히 속삭였다. 나 이젠 꽉 껴서 안 들어갈 것 같아. 대화를 몰래 엿듣던 조 부장은 깜짝 놀랐다. 꽉 껴서 안 들어갈 것 같다고? 아무리 부부관계를 못했기로서니 진짜로 몸이 위축된 건가? 한편 신부의 하소연을 들은 신랑은 못 믿겠다는 듯 고개를 내저었다. 에이, 설마. 진짜라니까? 못 믿겠으면 확인해 볼래? 지금 여기서? 응, 뭐 어때? 아무도 없는데. 부부는 야릇한 눈빛을 교환하였다. 지금까지 조용히 엿듣던 조 부장은 갑자기 정의감이 발동하였다. 뭐 하는 거야? 아무리 부부라도 그렇지. 신성한 사무실에서 남녀가 관계를 시도하다니. 절대 안 되지. 발끈한 조 부장은 호기롭게 부부 앞에 등장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여자는 그저 낑낑대며 바지를 입고 있을 뿐이었다. 아니 부장님, 여긴 웬일이세요? 그러는 미애 씨는 지금 뭐 하는 거야? 아, 제가 요즘 살이 쪄서요. 새로 산 바지가 몸에 꽉 끼어 다리가 잘 안 들어가지 뭐예요. 신랑한테 보여주고 있는 중이었어요. 밤일을 지나치게 밝히는 여자가 있었다. 그녀는 욕구가 너무 빨리 쌓인 나머지 남편에게 시도 때도 없이 달려들 정도였다. 그녀의 남편은 아내와는 반대로 밤일에 적극적이지는 않았지만 아내를 너무 사랑해서 그녀의 요구를 모두 받아주는 착한 남자였다. 자기야, 오늘도 3번 해줄 거지? 세 번씩이나? 그런데 그동안 너무 밝혀서인지 여자는 몸이 극도로 쇠약해지더니 결국 병석에 눕고 만다. 여보, 나 몸이 이상해. 잘 움직일 수가 없어. 남편은 숟가락들 힘도 없어진 아내를 위해 밥상을 차리고 밥까지 손수 떠먹이며 그녀를 극진히 간호하였다. 여보, 이거 먹고 빨리 나. 고마워. 당신밖에 없어.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외출한 사이 혼자 있던 아내는 다시 차오른 욕망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 때마침 평소 안면이 있던 남자 배달부가 물건을 전달하러 집에 들렀다. 그녀는 먹이를 본 맹수처럼 변해 갑자기 없던 힘까지 불끈 솟아나는 듯했다. 기어코 남자를 집안에 끌어들인 여자는 대낮에 바람을 피우고야 만다. 하지만 그때 남편이 집에 막 도착하였고 현장을 딱 걸리고 마는데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당신을 간호한 정성이 얼만데. 그런데 아내는 적반하장으로 나왔다. 난 비비기만 했고 넣지는 않았어. 그러니 완전한 바람은 아니야, 여보. 아내가 생떼를 부리며 계속 잘못을 뉘우치지 않자 남편은 아내를 혼내주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남편은 아내에게 밥을 떠먹여줄 때 숟가락을 입술에만 비비고 입안에 넣어주지는 않았다.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야? 밥 가지고 장난해? 비비기만 해서 당당하다며?
나 역시 밥을 입술에 비벼만 주었으니 당당히 할 일을 다 했다고. 맞지? 아내는 영양실조가 걸리고 나서야 잘못했다고 싹싹 빌었다. 천하에 바람둥이 남자가 있었다. 그는 여자의 마음을 활짝 열게 하는 현란한 말솜씨와 여자의 아랫도리를 활짝 열게 하는 황홀한 키스 테크닉을 가진 남봉꾼이었다. 오죽했으면 그의 별명이 위에 입을 건드려 아래 입을 여는 남자였다. 어느 날 그는 승객이 없는 한산한 마을버스를 타게 되었다. 그런데 버스를 모는 기사가 아리따운 여성이 아닌가. 나이 좀 있어 보이는 걸 보니 순진한 처녀는 아닌 것 같고 알 것 다 아는 유부녀나 과부가 분명해. 그는 여자 기사를 보자 장난기가 발동했다. 저 여자의 위 입을 건드려 아래 입을 열게 해볼까? 남자는 여자 기사에게 장난스럽게 물었다. 기사님, 버스와 여자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나요? 네, 글쎄요. 둘 다 두 개의 문을 가졌다는 것이지요. 위 입과 아래 입 말이에요. 그 말을 들은 여자가 살짝 당황하는 눈치였지만 남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말을 이어나갔다. 지금 제 몸이 기사님의 위 입으로 들어왔더니 기분이 참 좋군요. 하하하. 그 말을 들은 여자는 얼굴이 홍당무가 되었다. 더군다나 기사님은 참 예쁘신 분이네요. 또 무슨 이상한 말을 하려고요? 제가 왜 해퍼요? 기사님이 위 입을 열면 반드시 아래 입도 열어주잖아요. 그러니 기사님이 해픈 분이 아니고 뭐겠어요? 그 말을 들은 여자는 언짢은 표정이 되었다. 어디서 싸구려 수작질이야. 화가 난 여자 기사는 차를 세우더니 뒷문을 열었다. 내리시지요, 손님. 네? 갑자기요? 수준 낮은 농담이나 하는 손님은 태우지 않습니다. 수작질이 실패로 돌아간 걸 직감한 남자는 허허거리며 순순히 뒷문으로 내렸다. 그러자 여자 기사가 남자를 보고 말했다. 잘 가거라, 아들아. 남자가 황당한 표정으로 되물었다. 예? 제가 왜 기사님의 아들이에요? 그러자 여자 기사가 조용히 대꾸했다. 손님이 저희 아래 입으로 나갔으니 제가 낳은 아들이 아니고 뭐겠어요? 늦은 나이에 귀한 아들을 얻은 부부가 있었다. 부부는 원래 금슬이 좋았으나 늦게 가진 나이를 키우느라 힘들어서 점점 부부 관계가 소원해졌다. 아내는 여전히 몸이 뜨거웠지만 남편은 이를 핑계로 밤마다 잠자리를 외면하였다. 계속된 욕망을 참을 수 없었던 아내는 자기가 다녔던 산부인과의 의사와 몰래 바람을 피우게 되었다. 여자는 그와 종종 집에서 만나 낮거리를 즐겼다. 그날도 여자는 남편은 회사에, 아들은 유치원에 보내고 나서 남자를 집으로 불러들여 낮거리를 즐기고 있었다. 마침 여자가 엎드린 자세를 취한 뒤 남자가 뒤에서 치는 행동을 막 시작하려는데 갑자기 안방 문이 벌컥 열리는 게 아닌가. 문 앞에는 유치원에서 일찍 돌아온 아들이 서서 엄마와 남자를 빤히 바라보고 있었다. 엄마, 지금 엎드려서 뭐해? 남편이 이 일을 알게 될까봐 겁이 난 여자는 최대한 그럴싸하게 얼버무렸다. 이 아저씨는 엄마를 돌봐주시는 의사 선생님이야. 조금 전에 엄마 몸에 갑자기 막힌 데가 생겼지 뭐야. 그래서 막힌 곳을 뚫어달라고 급하게 집으로 모셨어. 그러자 아들이 궁금하다는 얼굴로 계속 묻는다. 왜 막혔는데? 엄마는 난처해져서 얼렁뚱땅 둘러댔다. 그게 너무 메말라서 막혔지 뭐야. 응, 그렇구나. 한편 옆에서 멋쩍게 듣고 있던 남자가 상황을 빠져나가며 말했다. 이제 다 뚫린 것 같네요. 곧 괜찮아지실 겁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그때 아들이
뭔가가 생각났다는 듯이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이상하다. 똑같은 자세인데 왜 설명이 다르지? 뭐라고? 무슨 설명이 다르다는 거야? 아침마다 아빠가 나를 유치원에 데려다 줄 때, 그때마다 아빠하고 유치원 선생님하고 상담실에 들어가서 30분씩 있다가 나오거든. 그때도 선생님이 엄마처럼 엎드려 있었어. 그런데 그때 아빠가 해준 설명이 달랐단 말이야. 놀란 엄마는 눈이 동그래져서 물었다. 아빠가 뭐라고 그랬는데? 유치원 선생님한테 물이 터져서 아빠가 막고 있었다고 말했거든. 봉사정신이 넘치는 어느 물리치료사가 있었다. 그녀는 불편한 사람만 보면 열일 제치고 달려가 힘껏 도와주어서 시민영웅 표창장을 여러 번 받기도 하였다. 어느 날 거리를 걷고 있던 여자는 길에서 낙하사고를 목격한다. 상점의 간판이 쓰러져서 행인을 덮친 것이다. 간판에 맞은 남자는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 쓰러졌다. 그러자 주변에 있던 다른 남자들이 놀라서 달려왔다. 깜짝 놀란 여자 역시 사고 장소로 뛰어왔다. 사고 현장에는 사람들이 뒤엉켜 있었다. 그때 또 다시 비명소리가 들렸다. 아이쿠야, 급소를 맞았어. 여자는 그 말을 듣자 생각했다. 저런, 남자의 급소를 맞았다면 큰일이네. 빨리 풀어주어야 돼. 여자는 반사적인 속도로 얼른 다가가 말했다. 급소를 다치셨나요? 당장 응급처치하지 않으면 후유증이 남을 거예요. 제가 물리치료사거든요. 봐드릴게요. 그 말을 들은 남자는 놀랐는지 머뭇거렸다. 네? 그게. 남자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성질 급한 여자가 남자에게 달려들더니 남자의 뿡알을 정성스럽게 주무르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아랫도리를 내준 남자는 살짝 당황하면서도 묘한 표정이 되어 말했다. 굳이 이러실 필요까지는 없는데. 제가 치료해드리면 금방 나을 수 있어요. 저만 믿으세요. 제가 안 아프게 해드릴게요. 여자는 정성스럽게 마사지를 해주었다. 잠시 후 응급처치를 끝낸 여자가 남자에게 물었다. 좀 어떠세요? 많이 좋아지셨죠? 그랬더니 남자가 희죽거리면서 말했다. 예, 기분은 아주 좋군요. 하지만 간판에 맞은 건 제가 아니라 저분이에요. 물건이 너무 얇아서 고민인 남자가 있었다. 여자와의 거사를 치를 때마다 자신의 물건이 얇아 만족을 하지 못하자 남자는 하는 수 없이 자기 물건 굵기에 맞는 좁은 거시기를 가진 여성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어느 날 그는 유명한 관상가를 찾아가 거시기가 좁은 여성을 알아볼 수 있는 얼굴 특징에 대해 물었다. 여성의 인중을 보시게나. 인중이라고요? 코와 입 사이의 난길이 좁을수록 여성의 그곳도 좁을 것이네. 진짜로요? 간절했던 남자는 관상가의 도움까지 받은 끝에 마침내 그런 조건에 딱 맞는 여성과 소개팅을 하게 되었다. 여성은 얼굴이 못생겼지만 정말로 좁은 인중을 가지고 있었다. 이 여자 너무 못생겨서 남자한테 인기가 하나도 없겠구나. 하지만 인중은 진짜로 좁아. 속설이 정말 맞은지 확인해보고 싶은데? 남자는 당장 여성과 속궁합을 맞춰보고 싶었으나 그녀는 꽤 보수적이었다. 저는 엄격한 집안에서 자라서 혼전관계를 끔찍이 싫어해요. 정녕 저와 속궁합을 맞춰보고 싶으시면 혼인신고라도 해주세요. 남자는 이 여성을 놓칠까봐 애가 타서 여자의 바람대로 혼인신고부터 하였다. 그리고는 마침내 그녀와 기다리던 거사를 치렀다. 첫날 밤은 매우 만족스러웠다. 관상가의 말이 틀리지 않았군.
그녀의 거시기가 내 물건의 굵기랑 이리도 딱 맞다니. 나는 평생 만족감을 못 느끼며 살 줄 알았는데 이젠 아내가 될 이 사람과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매우 만족스러운 밤을 보낸 남자였지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어서 신경이 쓰였다. 몇 시간씩 이어진 장엄한 밤일 중에도 여자는 어떠한 소리도 내지 않았던 것이다. 숨소리조차 안 들리다니. 미자 씨가 부끄러움을 많이 타서 그런가? 일을 끝낸 남자는 방에 불을 켰다. 그리고 여자의 얼굴을 사랑스럽게 바라보는데 이럴 수가. 여자의 좁은 인중이 확 넓어져 있었다. 아니, 미자 씨, 인중이 넓어졌네요. 이거요? 놀라셨어요? 사실은 인중이 좁아 보이게 입체 화장술로 몇 번씩 다시 그린 거였어요. 뭐라고요? 입체 화장술이라고요? 남자가 까무러치듯 놀라자 여자가 아무 일 아니라는 듯 말하였다. 삼촌이 유명한 관상가인데요. 남편을 만날 운을 끌어오려면 인중을 좁고 진하게 다시 그리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남자와 밤일을 치르게 되면 배에 힘을 빡 주고 있으라고 했고요. 지금까지 숨을 참느라 저 너무 힘들었어요. 사랑해요, 여보. 어린 또리는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종종 집안에서 큰 소리로 다퉜는데 그럴 때마다 늘 할머니가 일방적으로 승리하였다. 오랫동안 그 모습을 지켜본 또리는 문득 궁금해졌다. 이상하다. 할머니는 여자고 할아버지는 남자니까 힘으로 보면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절대 당해낼 수가 없어. 그런데도 두 분이 싸우기만 하면 왜 늘 할머니가 이기는 걸까? 또리는 몇 날 며칠 그 해답을 찾기 위해 고민하였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마땅한 답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또리는 할아버지와 함께 목욕탕에 갔다. 할아버지랑 같이 탕 속에 들어간 또리. 그런데 할아버지의 다리 사이에서 시커먼 것이 또리의 눈에 들어왔다. 할아버지, 이게 뭐야? 이거 가지란다. 모든 남자는 다리 사이에 가지가 있고 모든 여자는 같은 위치에 조개가 있지. 남자는 가지를, 여자는 조개를? 그렇구나. 그런데 또 다른 궁금증이 생겼다. 또리가 할아버지의 가지를 자세히 보니 매우 힘없고 초량하게 축 늘어져 있는 것이었다. 할아버지, 왜? 그런데 할아버지 가지는 왜 이렇게 축 늘어져 있어? 그러자 할아버지는 그간의 억눌린 감정을 토해내기라도 하듯 신경질적으로 대답했다. 야 이놈아, 너도 커서 밤마다 조개한테 30년 동안 물려봐라. 이렇게 안 되는가? 또리는 할아버지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하더니 갑자기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그랬구나. 그거였어. 드디어 할머니와 할아버지 싸움의 비밀을 찾았다. 밤이면 밤마다 할머니 조개가 할아버지 가지를 무자비하게 조지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낮에도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찍소리도 못 냈던 거라고. 수많은 남자와 실컷 연애를 즐겼던 처녀가 모태솔로라고 밝힌 남자와 맞선을 보았다. 처녀는 못쏠 남자의 순수함에 푹 빠져 그와 결혼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런데 여자는 너무도 순수한 신랑이 첫날 밤에 자기가 수처녀가 아니란 걸 알고 상처를 받을까봐 걱정이 되었다. 그녀는 여자와의 경험이 전혀 없다고 말하는 신랑에게 수처녀의 꽉 찬 느낌을 선물해주고 싶었다. 그래서 예비 신랑 몰래 이쁨피 수술을 받으러 병원에 갔다. 수술을 하시려면 보호자 성명을 적어주셔야 합니다. 의사가 내민 수술 동의서에 여자는 예비 신랑의 이름을 적었다. 의사는 서류를 잠시 들여다보더니 그녀를 수술실로 안내하였다. 얼마의 시간이 흐른 뒤 마취에서 깨어난 여자는
수술이 성공했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 기뻤다. 왠지 몸의 느낌도 수초녀 때로 돌아간 듯하였고, 그래서 그런지 자신감도 생겼다. 얼마 후 신혼여행을 간 신랑과 신부는 첫날 밤을 치르고 난 후 둘 다 흡족한 표정을 지었다. 신랑은 신부가 결혼 전에 매우 정숙한 처녀였음을 확신했다면서 정말 고맙다고 신부를 아껴주었다. 신부 또한 정말 오랜만에 수초녀 때의 꽉 찬 느낌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정말 신기하네. 수술로 수처녀 때의 느낌을 회복하다니. 여자는 마음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기분이 좋아진 여자는 신혼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감사의 인사를 하기 위해 수술한 의사를 찾아갔다. 선생님, 덕분에 첫날 밤은 잘 치렀어요. 신랑도 만족했고, 저 또한 오랜만에 꽉 찬 느낌을 느껴봤지 뭐예요. 그러고 나서 여자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저기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그 수술, 선생님만의 어떤 비법이 있으신가요? 그러자 의사가 머뭇거리며 말하였다. 아, 그게 말이죠. 이거 말씀드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되네요. 네? 왜요? 사실대로 말해주세요. 제 일인데 무슨 일이든 제가 알아야죠. 그게요. 사실 수술을 하지는 않았어요. 네? 수술을 안 하셨다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미리 알려드리면 실망하실까봐 일부러 말씀드리지 않았는데요. 동의서에 적힌 신랑분 이름을 보고 알았어요. 네? 신랑을 알고 계셨어요? 여자가 깜짝 놀라서 묻자 의사가 대답했다. 사실 신랑분은 저희 병원 단골이신데요. 이미 몇 차례 확대 수술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신부까지는 하실 필요가 없었답니다. 어린 아내와 결혼한 노인이 있었다. 그는 어린 아내의 임신을 바랐다. 그래서 임신이 가능한지 자기의 정자 수를 알아보기 위해 의사에게 갔다. 의사는 그에게 표본컵을 주면서 설명했다. 이걸 집으로 가져가서 남성의 액체를 채우고 내일 다시 가져오세요. 그 다음 날 노인이 돌아왔다. 그런데 노인이 가져온 표본컵은 텅 비어 있었고 게다가 여전히 뚜껑도 닫혀 있었다. 의아한 의사가 노인에게 물었다. 아니, 컵을 채우지 못하셨군요.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그러자 노인이 대답했다. 글쎄요, 제가 오른손으로 시도했거든요. 그런데 아무것도 채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엔 왼손으로 시도했죠. 하지만 역시나 아무것도 채우지 못했지 뭡니까? 그래서 아내에게 부탁했었지요. 아내가 그녀의 오른손으로 살살 시도했어요. 하지만 역시 아무것도. 이번엔 그녀의 왼손으로 했지만 이 역시 아무것도. 그녀가 입으로도 했지만 역시 아무것도요. 그런 다음 이번엔 아내의 친구가 시도했었죠. 오른손으로, 왼손으로, 입으로. 여전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듣고 있던 의사가 깜짝 놀라며 물었다. 아니, 잠깐만요. 아내 친구에게도 그걸 부탁했습니까? 그러자 노인이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우린 여전히 표본컵의 뚜껑을 벗기는 걸 깜빡했죠. 평소 정숙하기로 소문난 춘자씨. 그녀는 언젠가 소울메이트가 눈앞에 짠하고 나타나리란 희망을 품고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등산 동호회를 나가게 된 그녀. 요 며칠 동안 춘자씨는 기분이 들떠 있었다. 요즘 기분이 이상한걸? 나 오늘 설마 좋은 인연을 만나는 거 아닐까? 모임이 살짝 기대된 그녀는 평소보다 더 외모에 신경을 썼다. 뚱뚱해 보일까봐 식사도 안 했다. 일부러 어제부터 한 끼도 먹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쫄쫄 굶은 상태로 험하고 가파른 산을 오르게 된 춘자씨. 산중턱에 이른 춘자씨는 갑자기 기운이 없어졌다.
먹은 게 없었으니 힘이 난리 없었다. 몸이 말을 안 들어. 내가 왜 이러지? 횡하고 어지러움을 느낀 춘자 씨는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만다. 얼마 동안 사경을 헤매게 된 춘자 씨는 신비하고 꿈 같은 환상을 경험한다. 꿈속에서 젊고 환칠한 남자가 나타났다. 딱 봐도 자기의 이상형이었다. 그 남자는 가까이 다가오더니 갑자기 춘자 씨의 입에 자신의 방망이를 쑥 집어넣었다. 그러고는 끈적한 것을 흘려주었다. 그 맛이 무척 달콤하고 감미로웠다. 갑자기 온몸의 기운이 살아난 느낌이다. 잠시 후 춘자 씨는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떴다. 깨어났군요. 다행이에요, 춘자 씨. 회원들이 그녀를 걱정해 주었다. 막 깨어난 춘자 씨는 뭔가에 홀린 듯 황홀한 표정으로 말했다. 꿈에서 미래의 낭군님을 보았어요. 그분이 제 입에 달콤한 것을 넣어주어 저를 살려주셨답니다. 그분이 꿈에 보인 건 계시일 거예요. 저는 앞으로 그 분만을 기다릴 거예요. 그러자 듣고 있던 한 남자가 못마땅한 눈치로 말하였다. 그게 소원이라면 당신은 벌써 소원을 이루었어요. 네? 그게 무슨 말이죠? 당신의 낭군님은 이 벌꿀이에요. 내가 당신의 입에 꿀을 짜주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사탕을 하도 빨아먹어서 입에 흡입력이 발달한 여자가 있었다. 그녀의 남편은 그녀의 아랫도리보단 그녀의 입을 선호할 정도였다. 밤일을 치르기 전 그녀는 항상 알사탕을 입에 넣고 나서 다 녹을 때까지 쪽쪽 빨아먹었다. 곧이어 남편의 물건을 삼키면 더할 수 없이 황홀한 흡입력이 나왔다. 그렇게 한동안 밤일을 치르자 남편의 물건 역시 서서히 그녀의 입맛에 길들여졌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과의 밤일에서 오랜만에 몸이 달아오른 아내가 이번에는 입 말고 아래에 넣어달라고 부탁하였다. 남편은 기쁜 마음으로 넣어보았으나 아무리 몇 번을 넣어도 물건에 반응이 없었다. 자기야, 왜 그래? 나도 몰라. 빨아들이는 힘이 달라서 그런가? 물건이 영 반응을 안 하네? 결국 아내가 평소처럼 입으로 마무리해 주었다. 그 후 몇 번을 시도해 보았으나 부부는 만족하지 못했다. 자기야, 이대로는 안 되겠어. 나 오늘부터 아랫도리에 힘을 키울래. 입보다 더 센 힘을 만들 거야. 진짜? 그게 되겠어? 할 수 있어. 신혼 때의 참맛을 보고 말 테야. 그날부터 아내는 100일간 아침 저녁으로 하체에 좋다는 케겔 운동을 시작했다.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흐른 후 다시 사랑을 나누어 본 부부. 하지만 이게 웬걸? 이번에는 아내의 아랫도리 힘이 너무 강해져서 오히려 남편이 오래 버티질 못하고 관계가 싱겁게 끝나고 만 것이다. 전에는 느낌이 없어서 문제더니 이번엔 너무 느낌이 빨리 와서 문제네. 그래, 힘에 적절한 균형이 필요해. 아내는 고민하였다. 그렇게 또 얼마의 시간이 흘렀다. 자기야, 나 왠지 오늘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그럼 한번 시도해볼까? 부부가 다시 관계를 시도하는데 오호라, 이번엔 바라던 대로 이루어졌다. 아내의 아랫도리가 적당한 힘을 발휘하고 있었던 것이다. 기뻐한 부부는 그날 밤 2탕을 뛰었다. 자기야, 대체 어떻게 한 거야? 위 입과 아래 입의 힘이 똑같아졌네? 그러자 아내가 빙긋이 웃으며 대답했다. 아, 그게 말이지. 위나 아래나 같은 입이잖아? 그래서 즐겨 먹던 알사탕을 동시에 물어봤거든. 그랬더니 무는 힘이 금세 같아지더라고. 곧 장가를 가는 순진한 철수는 콤플렉스가 하나 있었다.
자기의 소중이가 곧지 않고 한쪽으로 휘어진 모양인 것에 불만이 있었던 것이다. 내 물건이 똑바르면 참 보기 좋을 텐데 이렇게 휘어서 신부가 좋아할라나 모르겠어. 신부인 미애는 역시 착하고 순진한 여자였다. 둘은 결혼식을 치르고 첫날 밤이 되어서야 서로의 몸을 적나라하게 보게 되었다. 어머, 자기야, 언제 다쳤어? 왜 소중이가 휘었어? 글쎄, 나도 몰라. 콤플렉스가 있긴 했지만 철수는 미애와의 첫 경험에서 좋은 기억을 남겨주고자 정성을 다해 첫날 밤을 치렀다. 그런데 어색한 동작 때문인지 신부는 가끔 다리가 저린다고 말했고 철수는 그때마다 손으로 잘 해결해 주었다. 그렇게 거사를 마치고 나자 신부가 너무 만족스러운 표정이 되어 말했다. 자기야, 너무 고마워. 특히 자기가 긁어주는 맛에 감탄했어. 뭐? 긁어주는 맛이 좋았다고? 내 물건이 휘어서 걱정했는데? 뭐야, 의외로 좋아하잖아? 철수는 미애의 말에 왠지 모를 자신감이 생겼다. 그래서 곧이어 2라운드를 시작했다. 넘치는 자신감으로 1라운드 때보다 더 과감해지는 철수. 그런데 이게 웬일? 이번엔 신부가 아프다며 거부하는 것이 아닌가? 자기야, 아파. 아프다고? 아까 자기가 긁어주는 맛이 좋다고 해서 더 열심히 해본 건데. 그 말을 듣고 신부가 잠시 생각을 하더니 이윽고 웃으며 말하였다. 미안해, 자기야.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었어. 뭐? 그럼 뭔데? 관계하면서 내 다리가 저릴 때 자기가 손으로 시원하게 긁어줬잖아. 그걸 말한 거야. 맞벌이를 하는 부부가 있었다. 유치원 다니는 아들을 하나 둔 부부는 금슬이 무척 좋았다. 하지만 출장이 많은 아내가 너무 바쁜 탓에 거의 집에 들어오질 않아서 둘은 한동안 부부 관계를 가지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우연히 시간이 비게 된 아내가 얼른 집으로 달려와 남편을 만났다. 오랜만에 집에서 얼굴을 보자 두 사람은 금방 야릇한 본능에 사로잡혔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던 부부는 아들을 재빨리 낮잠 재우고 낙거리를 시도하기로 하였다. 급히 아들을 재운 아빠는 아내가 있는 안방으로 달려갔다. 그러자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화난 표정으로 속삭였다. 여보, 내가 좋아하는 자세 알지? 내가 위로 올라갈래. 좋지. 신나게 띄워주세요. 아내는 남편의 배 위로 올라가더니 몸을 위아래로 힘차게 흔들기 시작했다. 어때? 좋아? 응, 최고야. 그렇게 한참을 흔들거리고 있는데 그런데 그때 갑자기 안방 문이 벌컥 열리는 게 아닌가? 자고 있을 줄 알았던 아들이 문 앞에 서서 엄마, 아빠를 빤히 바라보고 있었다. 엄마, 왜 아빠 배 위에서 방방 뛰고 있어? 그게 말이지. 당황한 엄마는 할 말이 떠오르지 않자 아무렇게나 얼버무렸다. 아빠 배가 많이 나왔잖아. 그래서 엄마가 아빠 배에 바람을 빼주고 있었어. 그러자 아들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다. 잘 안 될 텐데. 잘 안 된다고? 아니 왜? 엄마가 궁금한 얼굴로 묻자 아들이 천진난만하게 대답했다. 매일 밤 옆집 아줌마가 와서 입으로 바람을 넣어주고 있거든. 미자는 시집갈 나이가 되었지만 남자나 밤일에 대해선 아무것도 모르는 매우 순진한 처녀였다. 어느 날 시집갔던 언니들이 모인 자리에서 미자는 유부녀들의 자유분방한 수다를 엿듣게 된다. 여자 손은 헛배경이야. 여자가 손으로 남자를 만지면 무언가가 커지니까
맞아. 언니들은 깔깔거리며 웃었다. 평소 호기심이 많았던 미자는 언니들의 말을 이해하지 못해 답답하였다. 여자 손이 확대경이라니. 그 말이 무슨 뜻이지? 언니들의 말이 너무도 궁금하던 미자는 직접 그 말의 뜻을 확인해 보기로 했다. 그러고는 옆집에 사는 동갑내기 친구 철수를 불렀다. 철수야, 내가 실험을 하나 해볼 게 있거든. 그러니 넌 그냥 가만히 있어봐. 철수가 조용히 눈을 감고 있자 미자는 손으로 철수의 허벅지를 슬쩍 만져보았다. 미자, 왜 이래? 그러자 철수의 바지 한가운데가 불쑥 솟아오르는 게 아닌가. 이럴 수가. 진짜로 커지는 게 있구나. 여자 손이 확대경이란 말이 맞았어. 재미난 사실을 확인한 미자는 아주 신이 났다. 내친 김에 다른 남자에게도 이 사실이 통하는지 확인해보고 싶었다. 그런데 철수 말고 다른 남자에게도 이 사실이 통할까? 그래, 윗집 아저씨는 나이도 꽤 많으니까 젊은 철수와는 또 다른 실험이 될 수 있을 거야. 미자는 윗집 남자 김씨를 만나 말했다. 아저씨, 제가 실험을 해볼 게 있거든요. 잠시 그대로 계셔보세요. 그러고는 김씨의 허벅지에 손을 갖다 댔다. 그런데 이게 웬걸, 이번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에이, 여자 손이 확대경이란 말이 다 맞는 건 아니었네. 뭐? 여자 손이 확대경? 그 말을 들은 김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빙그레 웃으며 말하였다. 미자야, 그 손을 내 얼굴에 대보렴. 얼굴에요? 미자가 김씨의 뺨에 손을 갖다 댔다. 그러자 미자는 깜짝 놀랐다. 어머나, 이럴 수가. 김씨의 짧은 혀가 뱀장어처럼 쑥 길어지는 것이 아닌가. 숲에 사는 마귀의 왕이 사냥마귀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냈다. 사냥마귀로 선발되면 인간 세계로 내려가서 사람들을 타락하게 만드는 일을 해야 한다. 그래서 마왕은 가장 출중한 마녀를 찾기 위해 후보자들에게 테스트를 실시했다. 마왕은 후보자들에게 질문을 했다. 여자에게는 아래에도 입이 있지. 그곳을 통해 남녀가 쾌락을 경험한다. 그런데 그 아래의 입은 진정 누구의 것이냐? 누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설명해보거라. 첫 번째 후보자가 먼저 대답했다. 네, 마왕님. 아래 입은 여자의 몸에 붙어 있으니 여자 것이옵니다. 따라서 여자 마음대로 할 권리가 있습니다. 마왕은 거침없이 판정을 내렸다. 땡이다. 평범하구나. 그러자 두 번째 후보자가 재빨리 대답했다. 아래 입은 남편이나 남친이 주로 가지고 노는 것이니 남자의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남편이나 남친이 마음대로 할 권리가 있습니다. 마왕은 아쉬운 표정으로 판정을 내렸다. 땡이다. 살짝 부족하구나. 그러자 첫 번째 후보자가 다시 답했다. 여자의 아래 입은 각자 쓰기도 하고 함께 쓰기도 하니 여자와 남편 공동의 것이옵니다. 마왕은 이번에도 거침없이 판정을 내렸다. 땡이다. 실망스럽구나. 눈치를 살피던 두 번째 후보자가 알겠다는 듯이 다시 말했다. 나왕님, 아래 입은 나왕님 것이옵니다. 따라서 마왕님이 마음대로 쓰시면 될 것이옵니다. 옳거니? 제법이로구나. 마왕은 두 번째 후보자의 태도에 만족하였다. 그런데 이때까지 잠자코 있던 마지막 세 번째 후보자가 갑자기 나섰다. 마왕님, 제 대답도 들어주십시오. 미안하지만 테스트는 끝났다. 마왕이 흥미를 보이지 않자 세 번째 후보자가 힘주어 말했다. 마왕님, 아래 입은 누구의 것도 아니옵니다. 돌아가려던 마왕은 그 말에 갑자기 흥미가 생겼다. 뭐시라? 누구의 것도 아니라고? 여자도 남자도 아니라니? 그래, 어디 한번 이유나 들어보자. 세 번째 후보자는 차분하게 말을 이어나갔다. 아래 입은 여자 몸에 있긴 하지만
남편에게 사용을 허락했으므로 온전히 여자 것이 아니옵니다. 한편 남편이 주로 쓰긴 하지만 여자도 가끔 사용하니 온전히 남자의 것도 아니옵니다. 그런데 남편이나 남친만 사용해야 한다는 자연적인 제약은 애초부터 없었으므로 여자는 자기가 원하는 누구에게나 그 사용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자의 아래 입은 만인의 것이옵니다. 어린 또리는 호기심이 많은 꼬마였다. 또리는 엄마 아빠가 방에서 사랑을 나눌 때마다 속닥이며 나누는 대화를 기억하고 있었다. 여보, 오늘 뿅 가는 맛 좀 볼 테야? 뿅 가는 맛 좋지. 한번 해보시든가? 오랫동안 그 대화를 들어온 또리는 문득 궁금해졌다. 어른들은 왜 사랑을 나눌 때마다 뿅 가는 맛이라고 표현하는 걸까? 또리는 몇 날 며칠 그 해답을 찾기 위해 고민하였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마땅한 답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또리는 아빠와 함께 목욕탕에 갔다. 아빠랑 같이 탕 속에 들어간 또리. 그런데 아빠의 다리 사이에서 시커먼 것이 또리의 눈에 들어왔다. 아빠, 이게 뭐야? 그러자 아빠가 재밌다는 듯 대답했다. 이거 가지야. 모든 남자는 다리 사이에 가지가 있고 모든 여자는 같은 위치에 조개가 있지. 조개와 가지는 서로 사랑해서 종종 만난단다. 그렇구나. 또리는 마침 궁금하던 것을 아빠에게 물었다. 아빠, 궁금한 게 더 있어. 뭔데? 말해봐. 아빠와 엄마는 사랑을 나눌 때마다 왜 자꾸 맛있다고 말하는 거야? 그 질문을 듣고 아빠는 살짝 놀랐으나 곧 장난기가 발동해서 대답했다. 조개와 가지는 혀처럼 예민하거든. 그래서 섬세한 맛을 느낄 수가 있지. 정말? 진짜로? 또리는 그 말을 듣고 크게 놀랐다. 그렇군. 조개와 가지가 뼈처럼 맛을 느낄 수 있었던 거였어. 하지만 또리의 궁금증은 완전히 풀리지 않았다. 아빠, 그런데 맛 중에서 그 맛이 왜 뿅 가는 맛이야? 글쎄. 그건 오묘한 맛이라.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네? 당황한 아빠는 제대로 대답을 못하고 얼버무렸다. 오묘한 맛이라고? 또리는 아빠의 말을 듣고 엄마가 음식을 만드는 모습을 떠올렸다. 그러자 갑자기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그랬구나. 그거였어. 드디어 뿅 가는 맛의 비밀을 찾았다. 맛의 비밀을 찾았다고? 그게 뭔데? 양념이 더해져 뿅 가는 맛이 나왔던 거야. 야야 양념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니? 조개와 가지가 합칠 때마다 조개에서 빠져나온 액기스에 더해 가지에서 들어온 양념이 섞여 오묘한 맛을 냈던 거라고. 날씨가 더워지면서 미의 엄마는 만사가 귀찮았다. 심지어 남편의 잠자리 요구조차 응하기 싫어졌다. 하지만 남편은 자꾸 요구를 하였고 미의 엄마는 급기야 남편에게 통보했다. 이제부턴 당신이 바깥에서 여자를 사서 해결하도록 해. 뭐? 진짜? 잠시 여기저기 알아본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요즘은 5만 원이래. 미의 엄마는 선뜻 돈까지 내주더니 귀찮다는 듯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5만 원을 들고 집을 나선 미의 아빠는 어디로 갈까 생각을 하다가 봉구 엄마를 만났다. 어머, 미애 아빠 어디 가세요? 아, 그게요. 미의 아빠는 멋쩍지만 사실대로 말해주었다. 그러자 봉구 엄마가 솔깃한 제안을 했다. 미애 아빠 그런 거라면 제가 해드릴 수도 있는데 네? 봉구 엄마가요? 저한테 3만 원만 주세요. 미의 아빠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이런 횡재가 있나? 실컷 재미를 보고도 2만 원이 남잖아?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잠시 후 휘파람을 불며 집으로 돌아온 남편에게 아내가 물었다. 기분이 좋아 보이네. 잘 해결했어? 순진한 남편은 아내에게 있었던 일을 모두 사실대로 털어놓았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아내가 순간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변하는 게 아닌가? 왜 그래 여보? 난 당신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걸? 그러자 아내가 하는 말. 망할 것. 나는 지 남편한테 2만 원에 해줬는데.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노총각과 시장에서 떡집을 하는 노처녀가 눈이 맞아 뜨거운 하룻밤을 보냈다. 그런데 그 후 아무리 기다려도 부동산 노총각으로부터 아무 연락이 없었다. 몸이 먼저 달아오른 노처녀가 자존심을 과감히 버리고 부동산 사무실로 찾아갔다. 그런데 그때 노총각은 고객과의 상담을 핑계로 아는 채도 하지 않았다. 화가 난 노처녀가 다른 사람 눈도 있고 해서 돌려서 넌지시 물었다. 아니, 집을 보셨으면 무슨 말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기다려도 연락이 없어서 왔어요. 그러자 노총각이 퉁명스럽게 대꾸했다. 집을 보긴 봤는데 몇 가지 문제가 있어서요. 네? 문제라고요? 첫째, 집이 새 집이 아니라 너무 낡았고, 둘째, 들어가는 정원 입구의 잔디도 많이 뽑혔고, 셋째, 생물도 말라있고, 넷째, 방도 너무 크고 추워서 전체적으로 마음에 안 들어서요. 그 말을 들은 노처녀는 얼굴이 홍당무가 되었다. 상황을 지켜보던 부동산 손님들이 크크대며 웃자 노처녀는 자존심이 상했다. 그녀는 정신을 가다듬고 차분하게 말했다. 문제라니요? 천만의 말씀이세요? 그건 사장님이 볼 줄 몰라서 그런 거네요. 네? 제가 볼 줄 모른다고요? 첫째, 여자 집은 남자 집과 달라서 금방 헌집이 되고, 둘째, 잔디는 오가는 사람들이 하나 둘 뽑아가서 새로 깎았더니 새순이 돋아나 손에 잡히지 않았을 뿐이고, 셋째, 샘물은 사장님이 뽕뿌질하기 나름이었고, 넷째, 방은 큰 것이 아니라 들어온 가구가 워낙 작다 보니 크게 느껴지셨을 뿐이고, 그리고 방을 데우는 보일러 가동 스위치, 작동법도 잘 모르셨으면서 먹고 사느라 바빠서 늦은 나이에 귀한 아들을 얻은 부부가 있었다. 부부는 원래 금슬이 좋았으나 늦게 가진 나이를 키우느라 힘들어서 점점 부부관계가 소원해졌다. 그런데 욕망을 참을 수 없었던 아내는 재단사인 옆집 남자와 몰래 바람을 피우게 되었다. 여자는 그와 종종 집에서 만나 낮거리를 즐겼다. 그날도 여자는 남편은 회사에, 아들은 유치원에 보내고 나서 옆집 남자를 집으로 불러들여 낮거리를 준비하고 있었다. 마침 옆집 남자가 손으로 여자의 바지를 스르르 벗기고 있는데 갑자기 안방 문이 벌컥 열리는 게 아닌가? 문 앞에는 유치원에서 일찍 돌아온 아들이 서서 엄마와 남자를 빤히 바라보고 있었다. 엄마, 지금 바지 벗고 옆집 아저씨랑 뭐해? 남편이 이 일을 알게 될까봐 겁이 난 여자는 최대한 그럴싸하게 얼버무렸다. 옆집 아저씨는 옷을 만드는 재단사거든. 엄마가 바지를 만들어 달라고 아저씨한테 부탁을 했어. 그래서 아저씨가 엄마 옷을 재고 있었던 거야. 그러자 아들이 궁금하다는 얼굴로 계속 묻는다. 그런데 왜 아저씨가 엄마 바지를 벗겨줘? 엄마는 난처해져서 얼렁뚱땅 둘러댔다. 그게 아저씨는 일할 때 바지와 몸의 치수를 손으로 만지면서 재야 더 정확하다고 했거든. 응?
그렇구나. 옆에서 멋쩍게 듣고 있던 옆집 남자가 말했다. 이제 다 잰 것 같네요. 바지를 입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들이 뭔가가 생각났다는 듯이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이상하다. 옆집 아줌마가 아빠 바지를 잴 때랑은 왜 방법이 다르지? 뭐라고? 옆집 아줌마도 아빠 바지를 쟀다고? 너 그게 무슨 말이니? 자세히 말해봐. 며칠 전에는 옆집 아줌마가 아빠 바지를 재러 왔었거든. 그런데 그땐 둘 다 바지를 홀딱 벗고는 엉덩이를 착 붙이고 서서 한동안 그대로 있었지 뭐야. 그런데 그때 아줌마가 해준 설명이 달랐단 말이야. 놀란 엄마는 눈이 동그래져서 물었다. 아줌마가 뭐뭐뭐라고 그랬는데? 바지의 치수를 정확히 재려면 손보다는 엉덩이를 직접 대보아야 알 수 있다고 말했거든. 한 남자가 콘돔을 사러 가게에 갔다. 거기에는 아리따운 여자 점원이 있었다. 남자가 쭈뼛거리고 있자 여자 점원이 답답했는지 먼저 물었다. 사이즈가 어떻게 되나요? 콘돔도 사이즈별로 있습니까? 물론이죠. 그래도 남자가 잠시 머뭇거리고 있자 여자 점원이 다시 말했다. 어떤 사이즈인지 잘 모르시면 옆방에 들어가 보세요. 안에 구멍이 뚫려 있는 칸막이가 있거든요. 칸막이에 뚫려 있는 구멍에다 손님의 거시기를 집어넣어 보시고요. 나와서 크기, 대중, 소를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남자는 여자 점원이 가리켜준 방문을 열고 들어갔다. 남자가 방 안에 설치된 칸막이를 보니 거기에는 정말로 사이즈가 각기 다른 구멍 3개가 뚫려 있었다. 이때 남자가 방 안으로 들어간 것을 확인한 여자 점원은 얼른 반대편 방문을 열고 들어갔다. 그러고는 갑자기 빤스를 벗더니 칸막이에 뚫린 구멍에다 엉덩이를 갖다 대는 것이 아닌가. 잠시 후 남자가 방에서 나오자 여자 점원이 물었다. 이제 결정이 되셨나요? 대, 중, 소 가운데 어느 것을 드릴까요? 그러자 남자는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말했다. 콘돔은 필요 없고 칸막이가 필요해요. 어느 처녀가 버스를 타기 위해 줄을 서 있었다. 그녀의 바로 뒤에는 한 젊은 남자가 있었다. 이 처녀는 상당히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고 있었는데 사람들의 시선이 몹시 신경 쓰였다. 아무래도 버스에 올라탈 때 뒤에 있는 사람이 내 속을 볼 것 같단 말이야. 안 보이게 할 좋은 방법이 없을까? 아, 그러면 되겠구나. 지퍼를 내려 치마를 헐렁하게 해서 스커트를 약간 밑으로 잡아 내리자. 처녀는 주변 사람 모르게 스커트 뒤에 붙은 지퍼를 내리고 치마를 아래로 슬쩍 밀어내렸다. 좋았어. 이러면 문제 없겠지. 잠시 후 처녀가 치마 상태를 확인하려고 뒤에 지퍼를 만지는데 이게 웬일인가? 지퍼가 처음처럼 위로 채워져 있는 게 아닌가? 처녀는 뒤돌아서 남자를 째려보았다. 그러자 남자는 희죽희죽 웃고 있었다. 처녀는 기분 나빠서 다시 살짝 지퍼를 내렸다. 그런데 잠시 후 또다시 올라가 있는 것이었다. 처녀는 황당하고 화가 나서 뒤에 남자를 째려보았지만 남자는 계속 희죽대고 있었다. 또 한 번 그랬단 봐. 가만 안 둘 테니. 처녀는 마음속으로 벼르면서 두어 번 더 지퍼를 내렸다. 하지만 지퍼는 계속 올라가 있었다. 처녀는 결국 화가 나서 남자의 따귀를 때렸다. 그리고는 꾸짖듯 말했다. 당신이 무슨 권리로 다시 채우는 거죠? 그러자 남자는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아니, 남의 지퍼는 왜 내리는 겁니까?
신앙심이 깊은 부부가 있었다. 이들은 하루에도 여러 번 신께 기도를 드릴 정도로 열성적인 신도였다. 부부는 금술도 좋았지만 기도를 드리느라 짬이 없었고 아들이 유치원을 다니면서 눈치도 보여 한동안 부부 관계를 가지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부부는 평소처럼 집에서 아들을 데리고 점심 기도를 드렸다. 신이시여, 서로에게 정직하고 서로에게 떳떳한 가족이 되게 하소서. 기도를 마치자 아들이 졸기 시작했다. 아빠는 아들을 방에 데려가 낮잠을 재웠다. 그런데 둘만 남게 되자 부부는 갑자기 낮거리가 생각났다. 여보, 오랜만에 뿅 가게 해줄까? 뿅 가게? 간만에 힘이나 잘 쓰려나 몰라? 당신을 위해 오랫동안 아껴온 내 실력을 보여줄게. 좋지. 그럼 한번 해보시든가. 남편은 아내의 옷을 벗기고 잔뜩 썩난 물건으로 격렬한 운동을 시작했다. 그러자 아내가 점점 흥분하더니 다리를 들어 천장을 향해 뻗어 올렸다. 오 신이시여. 뿅 갑니다. 오 신이시여. 뿅 갑니다. 아내는 흥분하여 자기도 모르게 신을 연호하고 있었다. 그렇게 한참을 들썩들썩 하는데 갑자기 안방 문이 벌컥 열리는 게 아닌가? 문 앞에는 아들이 서서 엄마, 아빠를 빤히 바라보고 있었다. 엄마, 왜 엄마 다리가 공중에 떠 있어? 당황한 엄마는 할 말이 떠오르지 않자 얼렁뚱땅 얼버무렸다. 그게 기도를 드리고 있었어. 기도? 기도를 드리는데 왜 자꾸 뿅 난다고 말하는 거야? 시시 신께서 좋은 구경을 시켜주신다고 하늘에 있는 뿅나라로 올라오라고 하셨거든. 그래서 아빠가 엄마를 들어 하늘로 올리고 있던 중이야. 그 말을 들은 아빠는 갑자기 허둥지둥 엄마 다리를 허리에 낀 채 천장을 향해 엄마 몸을 들어 올렸다. 엄마도 밑에서 다리를 한껏 치켜들며 안간힘을 썼다. 하지만 엄마의 몸은 침대 위에서 통통 튀기만 할 뿐이었다. 엄마, 진짜 하늘에 있는 뿅나라로 가는 거야? 결말이 궁금한 아들이 유심히 지켜보고 있자 부부는 더 열심히 연기를 했다. 오 신이시여 뿅 갑니다. 진짜 뿅 갑니다. 안간힘을 쓰는 엄마 아빠를 보자 안쓰러워진 아들이 거들듯 말하였다. 아빠, 전에 그 방법을 써봐. 그 말을 들은 아빠가 살짝 당황하였다. 또리야, 너 무슨 엉뚱한 소리냐? 그러자 엄마가 캐물었다. 전에 그 방법? 또리야, 너 그게 무슨 말이니? 아빠가 며칠 전에도 옆집 아줌마랑 같이 있을 때 뿅 가게 해주었거든. 그땐 아줌마를 배 위에 올려놓고 배로 튕겨서 곧장 뿅나라로 보내주었어. 한때는 인꼬 부부로 소문이 났지만 이제는 결혼한 지 꽤 된 부부가 있었다. 아내는 아이를 가지고 싶었지만 남편은 관계에 대한 관심이 시들해진 데다 최근 일까지 바빠서 좀처럼 아내와의 잠자리를 만들지 않았다. 여보, 우리 오늘도 안 하면? 벌써 100일째야. 미안해, 여보. 하지만 나 피곤해서 할 수가 없어. 나 먼저 잘게. 이 일로 스트레스를 받은 아내는 먹는 걸로 욕구를 풀다가 살이 너무 찌고 말았다. 어머머, 뱃살 좀 봐. 이러다간 남편이 나를 쳐다보지도 않겠다. 안 되겠어. 오늘부터 살을 뺄 거야. 그녀는 당장 다이어트를 시작했다. 먼저 먹는 음식부터 바꾸었다. 육식 위주의 식단에서 채식 위주의 식단으로 바꾸었다. 밥상에서 고기가 들어간 반찬을 모조리 빼버린 것이다. 그런데 남편은 아내가 아주 못마땅했다. 다이어트인지 뭔지를 한답시고 식탁 위에는 온통 풀만 올라왔기 때문이다. 육식을 좋아하는 남편은 어느 날 밥을 먹다가 먼 곳을 쳐다보며 혼잣말로 푸념을 했다.
무언가 배가 불러지는 것 없을까?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아내가 갑자기 얼굴을 붉히더니 슬며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 여보, 왜 그래? 잠시 후 그녀가 방에서 나와 말하였다. 이불 깔아놨어요. 샤워하세요. 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한 지 10년이 되었고 그 10년 동안 그들은 밤일을 할 때 항상 불을 끄고 있었다. 밤일에 자신이 없었던 남편은 아내를 기쁘게 할 수 없다는 자신이 부끄러웠다. 그리고 자기의 형편없는 실력이 들통날까봐 두렵기도 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와 밤일을 치를 때마다 아내 몰래 항상 그녀에게 커다란 인조 방망이를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몇 년 동안 아내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평소처럼 남편과 밤일을 치르고 있었다. 좋아, 여보. 나 너무 좋아. 그래? 더 묵직한 한 방을 보여줄게. 영차, 영차. 여보, 그만. 그렇게 한참을 격렬한 밤일에 몰두하던 중 아내는 목이 탔는지 물을 찾아 손을 더듬거렸다. 그러고는 손을 뻗어 전등 스위치를 켠 그녀. 그런데 그녀는 같이 있던 남편의 손을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다. 남편의 손에는 남자의 가짜 물건이 들려있는 게 아닌가? 그가 가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자 그동안 속았다는 사실에 화가 난 아내는 불같이 화를 내며 소리쳤다. 지금까지 나한테 가짜를 쓴 거야? 어떻게 나를 속일 수가 있어? 여보, 진정해. 내가 다 설명할게. 내가 진정하게 생겼어? 무슨 변명이라도 좋으니까? 이 황당한 상황을 설명해봐. 그러자 잠자코 듣고 있던 남편이 더는 못 듣고 있겠다는 듯 화난 얼굴로 대꾸했다. 그건 당신이 먼저 아이들에게 설명해야 할 텐데? 숲에 사는 요정의 왕이 기쁨 요정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냈다. 기쁨 요정으로 선발되면 인간 세계로 내려가서 사람들을 타락하게 만드는 일을 해야 한다. 그래서 요정의 왕은 가장 유능한 요정을 찾기 위해 후보자들에게 선발 테스트를 실시했다. 왕은 후보자들에게 질문을 했다. 남자는 입이 하나이지. 그럼 여자는 입이 몇 개냐? 그 입들의 차이점까지 설명해 보거라. 첫 번째 후보자가 먼저 대답했다. 네, 요정님 여자에게는 2개의 입이 있습니다. 하나는 위에 붙어 있고 하나는 아래 붙어 있습니다. 왕은 거침없이 판정을 내렸다. 땡이다. 평범하구나. 그러자 두 번째 후보자가 재빨리 대답했다. 여자의 입은 2개입니다. 위에 있는 입에는 털이 없지만 아래에 있는 입에는 털이 있어옵니다. 왕은 아쉬운 표정으로 판정을 내렸다. 땡이다. 살짝 부족하구나. 그러자 첫 번째 후보자가 다시 답했다. 네, 위에 입은 키스할 때 사용하는 것이었고 밑에 입은 남자의 물건을 받아들일 때 사용하는 것이옵니다. 왕은 이번에도 거침없이 판정을 내렸다. 땡이다. 실망스럽구나. 눈치를 살피던 두 번째 후보자가 알겠다는 듯이 다시 말했다. 요정님, 위에 입은 제 것이오나 아래 입은 요정님 것이옵니다. 옳거니? 제법이로구나. 요정의 왕은 두 번째 후보자의 대답에 만족하였다. 그런데 이때까지 잠자코 있던 마지막 세 번째 후보자가 갑자기 나섰다. 요정님, 제 대답도 들어주십시오. 미안하지만 테스트는 끝났다. 왕이 흥미를 보이지 않자 세 번째 후보자가 힘주어 말했다. 요정님, 여자에게는 3개의 입이 있사옵니다. 돌아가려던 왕은 그 말에 갑자기 흥미가 생겼다. 뭐라고? 아니, 2개도 아니고 3개라고?
그래, 어디 한번 이유나 들어보자. 세 번째 후보자는 차분하게 말을 이어나갔다. 여자에게는 위아래로 3개의 입이 있사옵니다. 위의 입은 식전에 먹는 에피타이저이고 아래의 입은 본식인 정찬이옵니다. 그리고 아래 입 주변에 또 하나의 입이 있사온데 그것은 정찬만 먹어 입맛이 물릴 때 간간히 먹는 최고의 별미이옵니다. 합격. 한 남자가 약국에 콘돔을 사러 갔다. 거기에는 아리따운 여자가 있었다. 남자가 쭈뼛거리고 있자 여자가 물었다. 어떤 강도의 콘돔을 원하세요? 콘돔의 종류도 강도별로 있습니까? 물론이죠. 강, 중, 약이 있어요. 남자가 잠시 머뭇거리고 있자 여자가 말했다. 어떤 강도인지 잘 모르시겠으면 옆방에 들어가 보세요. 3가지 느낌을 체험해 볼 수 있거든요. 방 안에는 옷이 하나 있는데요. 가랑이에 구멍이 뚫려 있는 전신 타이즈예요. 그 옷을 입고 나서 뚫려 있는 구멍 밖으로 손님의 거시기를 내놓으시고요. 그대로 조용히 침대에 누워 계시면 됩니다. 다 끝나면 나와서 강, 중, 약 중 원하시는 강도를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남자는 여자가 알려준 방으로 들어갔다. 방 안에는 전신용 타이즈가 있었다. 그런데 진짜로 가랑이에만 민망한 구멍이 하나 뚫려 있었다. 남자는 시키는 대로 옷을 입고 자기 물건을 구멍 밖으로 꺼내고 난 후 살며시 침대 위에 들어 누웠다. 옷은 전신이 막혀 있어서 남자는 안대를 낀 것처럼 눈앞이 캄캄하였다. 이윽고 남자가 있는 방 안으로 몰래 대기하고 있던 3명의 여자들이 차례로 들어갔다. 들어간 여자들은 팬티를 벗더니 남자의 물건에다 자기들 엉덩이를 갖다 댔다. 얼마 후 남자가 방에서 나오자 여자가 물었다. 3가지 타입별로 느낌이 어떠셨어요? 그러자 흥분한 남자가 말하였다. 첫 번째 느낌은 조금 약했어요. 두 번째 느낌은 그저 그런 중간이었고요. 그런데 마지막 느낌이 환상적으로 강렬했어요. 마지막 3번째가 좋으셨다고요? 어땠는데요? 그게요. 때론 딱딱하게 때론 부드럽게 제 물건을 가지고 놀지 뭐예요. 정말이지 그런 느낌은 태어나 처음입니다. 마지막 3번째 강도로 살래요. 한 박수 주세요. 흥분한 남자 손님이 콘돔을 가지고 사라지자 여태껏 숨어서 지켜보고 있던 여자들이 밖으로 나왔다. 3 여자는 모두 나이가 달랐다. 처음에 들어간 여자는 중년의 과부였다. 에이, 내가 중고라 헐렁했나봐. 중간에 들어간 여자는 새파란 처녀였다. 아쉽네. 신상인데 내가 1등이 아니라니. 그런데 마지막에 들어간 여자는 놀랍게도 백발의 할머니가 아닌가. 아니, 옹씨의 할머니. 젊은 과부와 처녀를 물리치고 남자 손님을 대만족시키다니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러자 할머니가 자랑하듯 떠들었다. 비록 아랫도리는 늙었지만 내게는 연륜에서 나오는 다른 필살기가 있지. 필살기요? 그게 뭔데요? 틀니를 빼고 잇몸으로 가지고 놀았거든.